실수란 발견의 현관과도 같다. 제임스 조이스의 말입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네, 안녕하세요. 이 책 읽을 29회로 돌아온 저는 제재입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거짓말처럼 대낮에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눈이 신기하기라도 한 듯 너도 나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첫눈이 오고 겨울이 찾아오는 때보다 눈의 마지막 이별 인사를 반갑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흥미가 생겼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수많은 헤어짐에도 견뎌낼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봄과 새로움을 기약하며 품게 되는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피어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책 읽을에 들어가기 앞서 벚꽃 피면 같이 벚꽃 엔딩 부르고 싶은 남자 두 분을 모셔야겠죠. 네, 역시 봄하면 곰나물이죠. 네, 곰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봄이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샤를리즈 테론이 안녕하세요,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재 너무 처지는데 오늘? 안녕하세요, 제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재다. 오, 반갑습니다. 야, 제재다. 제재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대낮에 하얗게 눈이 내린 게 신기한가요? 저 신기했어요. 아니요, 신기하지 눈은 않. 보통 밤에만 보셨나 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신기하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신기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 보였어요. 순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제재 오프닝 항상 좋아요. 항상 좋은데 아까 공공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재의 본 글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떡밥이 아니라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함정? 마음을 내려놓고 들어주시라 하는 말씀이죠. 근데 저 오늘 글 이제 정말 성심성의껏 썼습니다. 네, 그럼요. 알고 있어요. 아니, 왜 변명을? 네, 변명 아니고. 네, 저희 29회로 돌아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매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자취라는 소재로 글을 써왔고 네, 네. 다음 소재는 이제 이번에 제가 골랐으니까 다음 글 소재는 공곰님께서 네, 제가 고르- 골랐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나요? 지금 나중에 얘기할까요? 뭐 끝날 때 얘기하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제발 네.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다음 소재를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끝쯤에 마무리를 끝쯤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네. 제재가 정신을 두고 왔나 봐요. 그런가 봐요. 갖고 와야 될 텐데. 네, 근데 올해도 네. 벚꽃 엔딩이 울려 퍼질까요? 뭐 좀비 벚꽃 좀비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나올 것 같죠. 거의 벚꽃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벚꽃 연금. 사람들이 봄만 오면 벚꽃 엔딩을 들어서 음. 장범준 씨 통장에 그렇게 연금처럼 돈이 쌓인다고. 그래. 뭐 아직 몇 년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참 60세 때 다시 봅시다. 좋은 표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벚꽃 엔딩 보도가 이 곡은 봄의 캐롤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맞아요. 그런 네.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두 분 봄 되면 주로 어떤 노래 들으세요? 저는 벚꽃 엔딩 듣습니다. 제가 음, 그 와이프랑 지금 아내랑 음. 연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 봄이었고 이 노래가 나올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네네. 그래서 아. 아마 처음 나왔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음악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이 노래를 보내줬던 기억이 나요. 야. 이렇게 벚꽃 연금이라고 불리기 전에 사이드 BGM으로 뭐라고요? 도토리로 쏴주신 줄 알고. 아무튼. 네, 그땐 벅스로. 벅스로. 그래서 이 노래 봄 되면 서로 추억이 좀 있는 노래긴 해요. 좋네요. 네. 되게 기계적이다 너. 기계가 말을 안 듣네. 이거 왜 이러지? 마이크가 오늘 좀 이상하네요. 세자님은 뭐 노래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로이킴의 봄봄봄. 아, 되게 다들 좋아했어요. 두 분 되게 세련 취향이 되게 최근 취향이시. 뭐라고? 왜 우리 늙은이니? 막 로이킴의 막 장범준 그러니까 둘 다 슈스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제리님은 뭔가요? 궁금하네요.
아 저요. 이문세 선생님의 뭐 이런 건가요? 말해봐 어디? 저 봄 오면 글쎄요. 저는 그 선우정아의 봄처녀. 봄처녀 네, 좋죠. 봄처녀. 네. 봄이 오는 것 같고 막.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저희가 2주 동안 하나의 소재로 써온 글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 소재는 바로 제가 제안한 자취라는 그 소재입니다. 네. 자취. 네. 그렇죠. 처음에 네. 자취라는 소재를 제재님이 말씀하시고 음. 다들 자취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다들 처음에 생각했던 자취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보기엔 어느 누구도 1차원적이지 않아요. 야, 다들 그렇죠. 네. 우선 글을 하나씩 낭독하고 감상을 나눠보기 전에 네. 이제 각각 그 자취라는 소재로 네. 어떻게 글을 딱 소재를 받자마자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겠다. 이렇게 아니면 떠오른 장면 같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한데 어떠신가요, 공곰님? 셰샤님? 네. 저는 늘 그렇듯이 주제를 받으면 저는 항상 사전부터 찾아봐요. 그래요? 매번 그러셨어요? 매번 그랬어요. 뭐 새벽 6시 공원 이런 건 못 찾아봤고요. 이 얘기 저번에 하셨는데 그죠? 네. 그래요? 제재 되게 처음 듣나 봐요. 진짜 관심 이렇게 없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방송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네. 그 리액션 중 일부입니다. 알고 알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찜찜하지만 믿어진다 내가. 어쩐지 믿음이 가지 않으시는. 제재 역시 프로야. 방송인이야. 그래 사전을 보시고 네. 사전 조사를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어떻게 받아야 돼 이 사전 조사? 그런 걸로 하시죠. 네, 공곰님은요? 저는 이번에는 저도 좀 고민하고 저도 사전 찾아봐요. 찾아보다가 요번에 제가 영감을 얻은 네. 이슈는 이슈.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 이상입니다. 네. 필리버스터 자취가 어떤 관계인지 너무 너무 궁금하지만 너무 흥미로운데요. 이따 글 읽고 질문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재님은 저요. 네 영감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글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소재를 고를 때는 항상 이 소재가 최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요. 사실 보통 동음이 이어 있는 걸로?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제한을 두거나 이런 소재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골라봤는데 함정에 빠졌죠. 아무튼 자취 너무 어렵더라 진짜. 어렵죠. 네. 의외로. 자,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자취라는 소재로 어떻게 글을 써왔는지 한번 네. 공유를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자, 우선 누구 글부터 하면 좋을까요? 니글부터 하죠. 속이 니글거리는데 꼭 제재님 글이 오늘 제일 짧아서 짧아요. 네. 빠르게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재님 글에 항상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글자에 음영 처리가 돼 있잖아요. 네. 일부러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요. 제가 메모장처럼 해서 구글 킵이라는 네, 구글 네. 프로그램을 네. 쓰는데 킵을 쓰시는구나. 예. 좋죠. 네. 거기서 이제 그곳에 글을 쓰고 복사를 해서 그 마이크로 워드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그램에 MS 워드라고 보통 하죠. 마이크로 워드에서 뭐 되게 조그만한 워드인가 했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워드에다가 옮겨 놓으면은 꼭 이게 생기더라고요. 음영을 풀어도 이게 안 없어져요. 한글 말고 워드를 사용하시는 뭐 딱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워드 글씨체가 이뻐서요. 그래요? 구글 킵을 쓰시면 구글 문서 쓸 법도 한데. 그래도 되는데 구글 문서는 약간 공적인 용도로만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구글 계정이 하나밖에 없으신가 봐요. 여러 개 있는데요. 너 되게 컴맹 같다 지금. 뭐 마이크로 워드라고 하지 않나?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제재님이 쓰신 글을 먼저 보죠. 누가 읽을까요? 이번에는 그 곰곰님이 음.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샤샤님께 3장의 글을 부탁드리고 그래놓고 이번에 공범님에게 반장의 글을 드리는 거야? 반장. 자, 제가 그러면 네. 우리 반장짜리. 하지만 괜찮아요. 샤샤님이 이번 주에 2장 써오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밸런스죠. 네. 그럼 제가 제재님이 써오신 숙취인 불명이라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끔 느껴지는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틈들, 그 틈을 빛나는 것들로 채워 넣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전부 환상인 걸까?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놀이기구를 타다가 불이 켜지고 멈춰버린 놀이기구에서 내리는 젊고 혈기왕성한 남자와 삶의 권태를 느끼는 여자를 상상했다. 나는 직관적으로 이 상상을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에 내가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돌이켜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적어도 조금은 내가 그 전으로부터 멀리 떠내려 왔다는 것은 선명하리 많지 확실해졌다. 요즘은 그렇다. 그 틈을 빛나는 것으로 채워넣기에는 이미 그 틈을 가득 메우고 있는 만성적인 권태와 피로와 무기력함이 짙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되기 마련이고 바로 전염되진 않더라도 내 날숨을 통해 공기를 타고 누군가의 숨통을 조이게 되는 것이다. 아직 건너편에서 내게로 건너오지 않은 사람들은 애초에 그곳에서만 존재했으면 한다. 그 이름들은 바로 없음 그 자체이며 직접적으로 전염되지 않은 작은 희망과도 같은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희미하고 뿌연 채로 존재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글은 여전히 사랑하지만 다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바친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재님과 샤샤님이 전부 나가셨습니다. 제재님의 글을 읽다가 자꾸 터지는 부분이 생겨서 자, 여기까지 제재님의 글이었고요. 저는 나가 계신 두 분을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혼자서 터지시잖아요. 자, 이 두 분은 모르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 나가 계신 두 분을 제가 다시 모셔왔고요. 그리고 제가 읽다가 중간에 터지진 않았는데 한번 끊고 다시 읽은 부분이 있어서 네. 네. 그건 샤샤님이 알아서 해주실 걸로 그럼요. 네. 믿고 있습니다. 파타하시니까요. 네. 두 분 밖에서 시끄러우시더라고요. 들렸나요? 다 들리나요? 말소리는 안 들렸고 시끄러운 것만 들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밀린 이야기가 많아서 이야기 그 막간에 잠깐. 네.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듣지도 않았으면서 아니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네, 제재님의 숙취인 불명이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과 참 어울리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그냥 여러모로. 네. 취한 것 같았다 이런 건가요? 내가 술 취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요. 뭐가 제일 좋으셨나요? 네, 저는 일단 네.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디 자취가 어디 여기서 어디가 자취? 첫 글자랑 끝 글자가 자랑 취인가? 이게 그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스쳐간 인연, 그러니까 자취들에 대한 어떤 쓸쓸함을 제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흔적이라는 의미의 자취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자취에 대한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딱 읽고 나서 그냥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어제 일기인가? 제재라면 일기를 이런 식으로 쓸 것 같긴 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특히 요즘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 시작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거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썼다는 거. 아, 그렇습니다. 오 대박. 완전 반전인데. 제재가 우리에게 이 글을 전해주었다는 게 저는 가장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아슬아슬했거든요.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오늘. 그럼요. 근데 사실
그런 거였어요. 그 사실 글 쓸 때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을 쓰기 되게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있죠. 정말 신기하게 글이 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물론 다가오는 어떤 그런 압박감 이런 것들이 나를 밀고 나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화자와 저를 분리하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글이 철저하게 이 화자와 저를 분리시켰거든요. 네, 뭐 제 얘기 같다고는 하셨지만 네,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분리 안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제재인데. 네. 근데 역시 제재의 글은 제재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재 느낌처럼 요새 되게 권태와 피로와 무기력함이 짙게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죠. 제재가 요새 힘드니까요. 누가 들으면 무슨? 저 요즘 정말 행복하고요. 네, 이런 글은 사실 철저하게 분리되는 그림을. 그럼요. 우리 또 한번. 그런 거는 확실하게 하죠. 그럼요. 네네네. 확실히 존중해주고. 근데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제재의 음성이 정말 설득력이 제로인데. 제재가 근데 요새 되게 행복해요. 요새 되게 자주 예전에는 자주 하지 못했지만 요즘엔 되게 자주 하는 일이 있거든요. 뭔가요? 게임이라고. 무슨 저 애청자분 한 분이 네. 제재님 방송 준비 안 하고 게임 하실 거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군요. 네. 방송 준비 안 하고 게임하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글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좀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네. 글은 참 좋았어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거지. 생각보다 글이 좋아. 이런 그렇죠.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좋았어요. 저는 묘하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글을 받으니까 더 가치 있어 보여. 글이. 그래. 내가 막 되게 내가 되게 애달고 기다리다가 받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글이 되게 귀해 보인다. 산고를 겪고 뭐 이런 건가요? 되게. 네. 되게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 되게 도도하게 글 받고 싶은데 막 내가 애걸복걸하게 만들어 제재는. 글이 되게 귀해 보여. 네. 뭐 그건 그렇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그 삶에 이제 비어 있는 틈들이 있는데 네. 거기를 반짝반짝하는 것들로 좀 채워놓고 싶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게 환상일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뭐 요즘 내 삶의 빈틈에는 이런 반짝반짝한 게 있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빈틈. 빈틈이 없나요? 저 너무 빈틈이 없기도 하고. 네. 빈틈에 반짝반짝하는 게임. 저는 예. 요즘 세상에 가장 틈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덕질인 것 같아요. 덕질인 것 같은데 요새 그래서 뭐 어딘가에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꽂힌 건 아닌데 나도 뭔가 덕질을 해야겠다라고 뭐 나도라기보다 아내랑 같이 우리 네. 같이 같은 취미를 가져보자. 같이 덕질에 입문하기로 했는데 뭔지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치의 가치죠. 네. 아니 나 이거 어떻게 리액션해야 돼 이거. 되게 너 농협 같다. 농협 같은. 되게 해킹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빈틈. 샤샤님은 어떤? 저는 요새 짬짬이 하는 독서가 가장 크레마 카르타로. 크레마 카르타로 하고 있죠. 지레님 크레마 카르타 없으시죠? 저는 없죠. 저는 리디 페이퍼는 네. 어머님 거고. 그렇죠. 네. 요새 저희 팀에 있는 회사 동료 하나가 또 샀어요. 크레마 카르타를. 진짜요? 네. 순간 누구냐고 물어보면 오프 더 레코드로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는 지금 방송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레님 그러면 주로 종이책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저는 종이책으로. 핸드폰으로 게임 하시나요? 진짜. 게임 얘기 좀 그만해요, 진짜. 청취자분들 다 그러면 떠나시겠네. 하나만 알려주세요. 뭘요?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임 이름이 뭔가요? 아니 낚였어. 안돼 말하면 뭔가요? 아니 제목만 알려주세요. 표정이 숨길 수가 없어. 너무 신나 지금. 아니 사실 제가 요즘 정말 좋은 게임 회사에서 나온 게임을 만났어요, 사실은. 게임이 좋으니까 그 회사도 좋아 보여 이제. 아닙니다. 뭔가요? 아니, 그래서 회사가 좋아서 게임이 좋습니다. 뭔데요? 크리스탈아츠라는 게임인데 어느 회사에서 나왔나요? 넥스트 플로어라는 게임 회사인데 어... 뭐 앱스토어나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넥스트 플로어 게임 회사가 이제 출시했던 게임들을 쭉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진짜 고전 게임들의 제대로 된 향수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순정이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게임 회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왠지 야구하면 LG나 하나 팬일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인가요? 뭔가 되게 골수 팬일 것 같고 어. 근데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독립출판 권장원에서 이책을이고요. 네. 제재도 근데 고전 게임에 대한 향수가 있나요? 고전 근데- 게임 하신 거 보고. 근데 저는 그냥 향수라는 것 자체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떤 의미로 어떤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데 음. 아니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직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리움에 대한 좋은 감정인 거지. 그렇죠. 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제재님 약간 그런 거 있나요? 어떤- 혁오 좋아하다가 네, 혁오 남들이 아무도 모를 때 좋아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남들이 다 알고 좋아하면 별론가요? 아니 또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요즘은. 뭐지? 다 산 듯한 느낌은?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이런 느낌인데. 아 근데 요즘 제 삶을 그 틈을 메운 거는 역시 저도 책 사고 만지고 이런 게 읽지는 않는구나. 아니, 사고 만지고. 많이 읽지 못하니까 참 많이 읽진 못하겠죠. 카르타가 없으니까 아, 많이 읽을 수는 없을 많이 거야. 읽는다고 표현은 못 하겠는데 제가 사실 제 방 한쪽 벽면이 다 책장이에요. 근데 그 책장 중에 독립 출판물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방이 되게 작으신가 봐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한 책들만 꽂아놔도 꽤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부피가 물론 얇긴 한데 그래서 그것들 보면서 되게 행복해하고 뭐 그랬습니다. 네. 좋네요. 잠깐 오해를 풀고 넘어가자면 아까 네. 공곰님이 뭐 요새 책 안 보시고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시냐 이러셔가지고 진짜 그러신 줄 알 텐데 네. 사실 아니고 네. 제재님은 패드가 있으세요. 그렇구나. 게임하기 위해서 패드를 가져와서 핸드폰으로 안 하십니다. 아 그 패드가 원래 예전에 샀다가 한참 안 쓰고 놔뒀다가 그렇죠. 쓰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그 패드를 왜 쓰시기 시작했냐면 그 제재님이 아이폰 쓰시거든요. 근데 그 그렇죠. 게임이 안드로이드만 있는 거야. 아이폰에 안 나왔대요. 아이폰 없는 거야. 그래서 패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게임을 하시죠. 뭐 그렇습니다. 네. 그 들으시는 분들도 게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게임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네, 않아요. 한번 해보시고 그냥 네. 네가 게임만 한다는 거지. 아 진짜 이러면은 곤란해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제재님의 그런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읽을 때 같이 들으면서 같이 해야 조금 더 분위기가 나는데 이번에 약간 어수선한 게 그게 약간 있네요. 제가 약간 혼자 읽고 제가 터져서 그런 거라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죠 이제. 네. 그러시죠. 자 그럼 다음 글은 자연스럽게 곰곰님의 글을 이제 샤샤님께서 네, 읽어 주셔야겠죠. 네, 제가 읽으면 되겠네요. 네, 자 공곰님이 쓰신 글입니다. 제목은 공사라고 읽으면 오해하시겠네요. 영사? 영사, 그러니까 숫자 0이랑 4가 쓰여 있는 글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정신이 들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의자에 묶여서 눈이 가려져 있었다. 혼란스럽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어딘지는 알 것 같았다. 이 새끼 깼나 본데? 정신이 확 들었다. 뭐라고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얘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일단 좀 맞고 시작하자. 누군가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발로 가슴을 찼다. 의자째 뒤로 넘어졌다. 밟히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 눈이 가려지고 의자에 손이 묶인 채로 넘어져서 계속 맞았다. 눈을 가린 안대가 살짝 풀어졌지만 감히 눈을 뜨고 바라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한참을 때리고 나서 그들은 내 온몸을 발가벗기고 눈을 다시 가렸다. 그리고 나를 어딘가에 눕히고 몸을 5군데를 묶었다. 발목과 무릎팍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여매고 밑에는 담요를 깔았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다. 처음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 하면서 전기 고문이 시작되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얼굴에 차가운 느낌이 들면서 숨이 막히고 코와 입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피가 머리에 몰리면서 다시 정신을 잃을 것 같았을 때 갑자기 숨이 쉬어졌다. 미친 듯이 기침이 나왔다. 야, 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뺨을 맞았다. 얼굴이 오른쪽으로 더는 꺾이지 않을 만큼 돌아갔다. 다시 맞기 시작했다. 몇 명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집단 폭행을 가한 후 나에게 알몸으로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빌라고 했다. 나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쓰라는 조서 내용을 보고 쓸 수밖에 없었다. 저 김태근은 테러 집단의 일원으로 서울 도심에 동시다발적인 테러를 계획하며 쓰면서 생각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내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지? 손으로는 열심히 조서를 베꼈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설마 그건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전 아는 형에게 들었던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 한마디를 이제 쓰는 사람도 없는 한물간 SNS인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약간의 일시적 안전을 얻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포기하는 자들은 자유와 안전 어느 것도 가질 자격이 없다. 네, 여기까지 곰곰님이 쓰신 영사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목을 어떻게 읽는 게 좋은가요? 공사로 읽는 게 좋습니다. 공사였군요. 공사. 왜 공사라고 했냐면 공사가 고문의 은어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경찰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공사하러 가자, 뭐 공사 치러 가자라고 얘기한대요. 아 그렇구나. 그렇기도 하고 굳이 숫자로 쓴 이유는 이 사람이 네 번째일 수 있다. 이 사람만은 아니고 첫 번째 아니고 네 번째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역시 뭐 네, 참 좋네요. 뭐가 구체적으로 뭐가 좋나요? 이제 그건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는 얘기할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공부님 생각보다. 지난번에 저는 그때 듣고 나서 진짜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손님을 손으로 부른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공사의 은어가 고문인 건 또 어떻게 사전 조사죠. 역시 사전으로 조사하시는. 그럴싸한데? 진짜 사전에서 봤거든요. 네. 되게 그렇구나. 그럴싸했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좋다고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곰곰님께서 감각적인 글도 굉장히 잘 쓰시지만 어떤 하나의 장면이라든지 그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실 때 그러니까 어떤 그 관찰력 디테일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쓰셔가지고 특히나 이렇게 긴박감 넘치는 장면들이 진짜 실제로 긴장감이 막 철철 넘쳐 흘려가지고 아까 읽는데 이렇게 두 손으로 받았어요. 긴장감을 너무 흘러 넘쳐가지고. 그랬구나. 네. 처음에는 칭찬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장난이. 끝나고 나니 드립이네. 근데 그 정도로 좋았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점들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읽으면서 숨이 막혀서 묘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쵸, 진짜로 맞아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처음 받고 네. 쭉 읽다가 거기 있잖아요. 몸을 5군데를 묶었다 다음에 네. 발목과부터 시작되는 데부터 일부러 어디를 묶었는지를 안 봤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그 구체적으로 어디를 묶는지 이제 서술을 할 건데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나는. 그래서 거긴 좀 뛰어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기 고문을 하는구나 이렇게 읽었어요. 그냥. 근데 글을 읽으셨네요. 그랬죠. 네,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글은 되게 좋은 거죠 이게. 네,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어요? 뭐지? 아직 숨이 막혀서 그래. 아직 숨이 막혀서. 그렇군요. 이게 뭐 최근 SNS니까
네. 지금 이 벌어지는 풍경들이 마치 80년대 같지만 최근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미래인 거죠. 아, 예, 그쵸. 미래를 상상하고. 최근이라든지 그냥 한 줄로 미래든지.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냥 그런 생각이었어요. 과거 같지? 이거 미래야. 그런 거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 좀 극단적으로 과장돼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아, 근데 예. 아무튼 야. 네, 당연히 필리버스터랑 이번에 그렇죠. 통과된 테러 방지법 그렇습니다. 법의 이름이 좀 잘못된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뭐 자유제한법에 대한 이야기겠죠. 사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테니까 말하는 네. 게 약간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 편하자고 하는 방송이니까 그렇죠. 생각이 다른 분들은 아 그냥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요번에 그 필리버스터가 전 정치에 관심이 있는 편인데도 제가 살면서 봤던 모든 장면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정치에 관해서.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뭐 정치적으로 좀 위대했다 아니면 업적 있다 하는 사람들이 다 옛날 사람들이라서 네. 제가 살면서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직접 눈으로 본 게 많지 않았어요. 뭐 대통령 말고는. 네. 근데 네.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그 스토리는 제일 처음에 그 김광진 의원이 시작을 네. 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단상에 올라가기 20분 전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전에 그 원내대표가 와서 그 김광진 의원한테 당신이 올라가야겠다. 왜냐하면 아무도 준비가 안 됐고 시작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정보위 소속이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어서 혼자서만 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분 동안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새로 편집한 것도 아니고 예전에 뭐 어디 했던 그 자료만 가져와서 바로 올라갔다고. 그리고 올라가서 얼마나 해야 되냐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한 명이 5시간은 좀 넘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정도만 가지고 올라갔는데 누가 트위터에 쓴 글을 봤는데 거기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처음에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평가를 나중에 받을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연단에 올라가서 그 올라가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있는 의석은 쭉 비어 있어요. 거의 텅 비어 있고 나를 찍는 카메라가 되게 많고 거기에 혼자 딱 서서 원고 제대로 없이 5시간 20분 그 정도를 연설을 했던 초선 의원은 어떨까? 이런 좀 멋있는 거지 이게. 그렇죠. 되게 두려웠을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런 막막함과 불안감에서 오는 게 되게 공포스럽거든요. 그분이 네. 81년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가 많은 정치인도 아니고 초선 비례대표거든요. 근데 그냥 솔직히 그런 거였어. 만약에 내용을 다 떠나서도 그냥 그 행동 자체가 멋있다. 그렇죠. 네. 이런? 그 막막함이란 진짜 마치 제가 방송 시작 5분 전에 대본을 쓰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뭐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과거가 이어져서 미래가 되는데 왠지 어떨 때는 과거가 이어져서 과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면서 네. 뭔가 되게 얘기하기가 불편하네요. 네. 뭐 또- 민감한 주제죠. 네. 네.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쓰려고 생각하면서 네. 이걸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까 샤샤님이 말씀하신 그 발목과 무릎팍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여매고 밑에는 담요를 깔았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다. 처음에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 하면서 전기 고문이 시작되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이 문장 전체가 그 김근태 의원이 고문받고 나서 법정에서 한 진술의 그대로예요. 그러셨구나. 이 내용이 이걸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 뒤쪽에는 하나 더 있어요. 그들은 집단 폭행을 가한 후 나에게 알몸으로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빌라고 했다. 나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쓰라는 조서 내용을 보고 쓸 수밖에 없었다도 그대로 있는 내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김태근이군요.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이 이걸로 이제 음. 고문을 받았는데 그 고문받았던 사건이 민청학년 사건인데 저도 사실 정말 깊게는 잘 몰라요. 근데 민청학년 이렇게 막 다 줄임말로 써서 되게 나빠 보이는데 원래는 그런 거예요. 완벽하진 않을 텐데 민주청년 학생총연합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아마 전두환
시대였겠죠. 전두환 내려가라 이런 데모를 했는데 거기다가 쟤네가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라고 뒤집어씌워서 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형도 당한 걸로 알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무죄로 판명이 났죠. 그걸로 이렇게 고문을 받은 거죠. 대단한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 저도 이 글을 보고 나서 나누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예전에 저는 그 한강 작가님이 쓰신 소년이 온다 라는 글을 보고도 너무 먹먹해서 진짜 한 3-4일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근데 이 글도 그렇고 그 소설도 보고 이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아니면 뭐 가족까지도 아니고 나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 많이 무섭죠, 사실은. 저도 소년이 온다가 집에 있어요. 네네네. 집에 있는데 아직 용기가 없어서 못 보고 있어요. 힘들 것 같아서 너무. 네. 그 만약 다시 만약 읽어보시면 네. 다시 등에 담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등에 담이 오셔가지고 공범님 요새 등에 담이 오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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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네.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네. 네. 찾아보고 저는 이게 약간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똑같은 말인데 단어가 약간 달라서 네. 약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어느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좋네요. 그게 좋은 번역가가 한 번역 같습니다. 그럴 수도. 그래서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미국에서는 국부잖아요. 그렇죠. 네. 나라를 세운 인물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아서 그런 것들이 흐르고 있대요. 그 나라에는. 근데 그 나라도 비슷한 게 있었다고 그래요. 애국자법인가. 애국자법이 있었죠. 네네네. 그리고 그게 있었고 그 폐해가 드러나면서 필리버스터 비슷한 걸 해가지고 엎었다고 알고 있는데 애국자법이 자유법인가 이런 걸로 아마 바뀐 걸로 알아요. 아무튼 그때 이걸 엎을 때도 이런 정신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네, 실제로 자유의 나라인 것 같지만 미국에서도 페이스북에 그 SNS 페이스북에 글 쓴 거 가지고 집에 와서 집 밖 다 뒤지고 네네네.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어디나 아이폰을 쓰시는 걸로. 네. 그래서 사실 페이퍼리스가 요즘 이제 대세잖아요. 무슨 상관이죠? 근데 그래서 과연 종이가 아니라 전자정보로만 남겨두는 것만이 진짜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오늘 그런 건 있어요. 어제 오늘 제 거 알람에 제 지인들, 그러니까 예전에 알던 지인들이 그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는 메시지가 계속 뜨고 있어요. 그렇구나. 공구부님도 페이퍼리스시잖아요, 그렇죠? 저 지금 제 앞에 종이가 꽤 여러 개 있는데 지금.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정수기 리스. 나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저희 집이 정수기 리스에서 쓰거든요.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얘기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은하용 전설 얘기 나올 것 같았어요 왠지. 은하영웅 전설 명작이죠. 제가 네.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그 얘기 나오면서 은하영웅 전설이 뭔가요? 피곤하다. 그뭐좀 다를 수가 모를 있으니까. 수 있죠. 모를 수 있어요. 그 되게 옛날 책이에요. 80년대 책인데 일본 작가 다나카 요시키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네. 그 SF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 내용이 그거예요. 지구에서 탈출해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사람들이 살다가 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우주를 통일한 거예요. 네. 우주를 통일했는데 그리고 이제 몇백 년이 지나고 그 독재 국가의 여러 가지 잘못된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그 탈출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주 정치를 하고 이 한쪽은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다 생략하고 얘기하면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던지는 화두가 뭐냐면 굉장히 훌륭한 독재자가 지배하는 독재 사회. 이 사람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뭐 높은 데 있다는 사람들의 뭐 권한이나 혜택을 다 축소하고 진짜 일반 시민들이 살기 좋게 하는 되게 훌륭한 독재자가 지배하는 독재 사회와 매우 부패한 민주 사회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거냐 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네.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은 이 독재자예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 민주
사회에 있는 군인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사회가 썩은 거지. 네네네. 그런데 자기는 명령에 불복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두 집단이 전쟁을 하는 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철학적 약간 중이병이 돋는 소설이기는 해요. 근데 생각해볼 거리가 되게 많아요. 철학적인 면이나 아니면 그렇네요. 네. 그냥 전략 전술 면에서도 되게 재밌고. 아, 전략 전술이면 꼭 읽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찾아보면 게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골라보시죠. 둘 중에 뭐가 낫나요? 어떤 굉장히 훌륭한 독재자가 지배하는 독재 사회와 매우 부패한 민주 사회. 그 여기서 두 분은 마음 속에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글쎄요. 저는 그래도 부패한 민주 사회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죠? 독재는 또 다른 독재를 낳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독재는 그냥 계속 독재죠. 그러니까요. 또 다른 독재를 낳기보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뭐 2천 3천 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근데 그 다음 독재자가 훌륭한 독재자라는 법도 없고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렇죠. 셰샤님은? 저는 그 문제는 답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의외로 어려워요. 그럼 저는 어렵죠.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저는 네. 아주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독재가 훨씬 낫다고 보는 쪽이에요. 오히려 현실에선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현실을 생각하면 그런데 공금님은 저는 부패했어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복잡하진 않아요. 저는 이 나라라는 것을 뭐 정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운영하는 건 사람이지만 굴러가는 건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모든 것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제약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얘기할 수 있고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보면 답답한 일이죠. 매우 부패. 그 책 보시면 정말 매우 부패했거든요. 매우 답답한데 그렇군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 무겁나요 지금? 뭐 가끔은 무거운 것도 필요하죠. 요즘 뭐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럼요. 갑자기 가끔은 해서 빵이 터져가지고. 왜? 왜죠?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다음 샤샤님의 글을 네. 읽어야 될 텐데요. 제 글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제목부터가 네. 너무 좋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셨나 봐요. 아니요 읽어봤고요. 네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볼 차례입니다. 자, 샤샤님이 써오신 글이고요. 제목은 희망입니다. 죄송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계속 제목이 카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저는 심지어 앞에 첫 문장을 카드점 이렇게 하는 죄송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카드점? 그래, 너 옛날에 카드점 보고 그랬잖아. 애들이 막 용하다고 신기하고 그랬는데 여자는 전에 없이 적극적이었다. 아 그거 대학 때 재미로 잠깐 했던 건데 잘 안 맞더라고. 그래서 손 놓은 지 한참 됐어. 그래? 아쉽다. 나 너 만나면 점 한번 볼까 했었는데. 그러게 아쉽네. 남자는 아쉽다고 말하며 테이블에 놓인 음료를 한 모금 마셨다. 여자는 그 모습을 유심히 보았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어쨌든 자 이거. 여자는 준비한 물건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결혼 선물. 무슨 소리야? 결혼은 네가 하는데 왜 내가 선물을 받아? 남자는 황당한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여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받아. 누나가 기분이 좋아서 쏘는 거야. 남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 한 벌을 집어들고 살폈다. 이거 빈티지인데? 구하느라 힘 좀 썼지. 너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냐? 걱정 끄셔. 휴. 남자는 한숨을 쉬며 케이스를 뜯어 카드를 꺼냈다. 너 이거 점 보려는 마음으로 가져온 거지? 알았다. 자. 남자는 능숙한 솜씨로 테이블 위에 카드를 늘어놓았다. 점 안 본다며? 이미 복채를 받았으니 별 수 있나? 여자는 눈을 빛내며 카드를 하나 집으려 들었다.
남자가 여자를 제지했다. 잠깐! 나한테 점을 보려면 원칙이 하나 있어. 뭔데? 남자가 진지한 태도로 이야기했다. 네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 절대로 나에게 말하지 말 것. 여자는 뒤로 물러나 팔짱을 끼웠다. 왜 그래야 되는데? 남자도 팔짱을 끼웠다. 그래야 가감 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 여자는 남자를 빤히 들여다보았다. 콜? 남자가 팔짱을 풀었다. 그래, 그럼 오른손으로 카드를 하나 골라. 여자는 신중한 태도로 카드를 하나 골라 뒤집었다. 말탄 기사가 그려져 있는 카드였다. 남자네? 잠시 카드를 응시하던 남자가 입을 열었다. 싸워야 할 땐 기꺼이 싸우지만 웬만해서는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적이 되기보다는 같은 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믿고 의지하고 싶어지는 사람. 갑옷 안쪽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지는 사람. 일단 겉으로는 그렇네. 자, 이제 왼손. 응? 그 카드는 끝났어. 왼손으로 다른 거 하나 골라. 여자는 다시 카드를 하나 골랐다. 풍채가 그려진 카드였다. 남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남자의 고갯짓에 따라 여자의 마음에 바위가 하나 얹어졌다. 왜? 이상한 카드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놓인 방향을 볼 때 아까 그 사람을 가리키는 카드네. 2번 연속 같은 사람에 대한 카드가 나오는 경우는 좀처럼 없어서. 그래서 무슨 뜻인데? 남자는 잠시 카드를 바라보았다. 보기 드물게 좋은, 아니 멋있는 사람이네. 외적으로도 괜찮지만 내면이 특히 건강하고 단단해. 눈이 맑고 맘이 굳세고 바르고 강해서 따뜻하고. 다만 이 사람 아쉬운 게 없네. 굳이 말하자면 햇빛과 바람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랄까? 자, 이제 눈을 감아. 응? 눈은 왜? 마지막 카드는 눈을 감고 두 손으로 뽑아야 해. 그 카드는 무슨 의미인데? 지금까지가 질문을 찾는 과정이었다면 마지막 카드는 결론이 될 거야. 여자는 눈을 감는 대신 남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됐어. 이제 그만할래. 재미없다. 여자는 말하며 카드들을 다시 주워 담아 케이스에 넣었다. 너 왜 카드 좀 그만두는지 알겠다. 순 엉터리네. 여자는 웃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음료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칠치치 못하게 입가로 음료가 한 방울 흘러 목을 타고 떨어졌다. 네, 지금까지 샤샤님의 희망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2장짜리 글이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 글 시작하기 전에 네. 아까 공범님 글 못 여쭤봐서 아, 네. 자취랑 무슨 관계였나요? 그러네. 자취. 네. 아, 그렇구나. 그 얘기를 그냥 자취가 넘어갔네요. 여기서 왜 자취가? 아까 제가 오, 네. 저 자취를 사전에서 찾았는데 네.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것이 남긴 표시나 자리. 그 아까 필리버스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뭐 다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말을 하기까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사람들이 그 전에 겪었던 무수한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그냥 온 게 아니고 고문받은 사람, 억울하게 사형받은 사람, 뭐 아니면 뭐라고 앞에 나가서 외친 사람들이 무수하게 그 앞에 그 사람들의 자취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연단에 올라가서 말을 하는 걸로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고 이게 지금 한 8일, 9일 이 정도 했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자취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10년 뒤, 100년 뒤에 역사 교과서에 꼭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취로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만평 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어떤 신문에 만평이 실렸는데 어디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고 뒤에 이제 필리버스터 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김근태 의원, 뭐 김대중 못 봤어요. 대통령 이런 분들이 서 계신 그래. 만평이 있었어요. 짠하네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짠 하고 나타난 희망. 네. 아 제재 쓸모 있다. 아 제재 역시. 그래서 네. 제 글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고요. 그냥 남녀간의 이야기를 다루는 네, 쓸데없는 네. 글이었습니다. 아, 저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아, 저는 일단 제재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읽고 지금 호흡 좀 가다듬느라고 먼저 처음 말씀하시죠. 읽어서? 네, 아니요. 아, 제가 읽고 나서 제일 처음에 네. 네. 인상적으로 꽂힌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그 뒤쪽에 뒷장에 밑에서 한 10번째 정도 되는데 이 사람 아쉬운 게 없네. 여기서 네. 굳이 말하자면 햇빛과 바람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랄까? 그래서 지우 선배인가? 지우 라고 선배가 생각하고 누군가요? 났더니 아 그분은 흰천과 바람이었지. 모르시나요? 꽃보다 남자에서 네. 몰랐니네? 모르네. 안 어이없다 봤어. 진짜. 몰라요. 최지우? 꽃보다 남자에서 네. 김현중이 연기한 사람이 지후 선배라는 캐릭터인데 아. 약간 허세. 허세 네. 그리고 그 금잔디인가요? 금잔디. 구혜선한테 요트 같은 데서 흰천 펼치면 흰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아 진짜 희대의 명대. 나만 알아 이거? 희대의 명대사. 아 네. 진짜. 아, 나 그래서 처음에 보고 지우 선배인가 하다가 아 흰천이 아니고 햇빛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웃기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저는 제 생각을 먼저 얘기하자면 네. 여기서 이 여자가 결국 못했던 얘기는 그 남자가 바로 너야 바보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한 단서는 네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 절대로 나한테 말하지 말 것이 있었고 그리고 카드를 고르고 왼손으로 또 다른 걸 골랐을 때 좀처럼 없는 경우이고 남자가 고개를 갸웃할 때 여자의 마음에 바위가 하나 얹어졌고 됐어 이제 그만할래 재미없다와 마지막으로 한 방울 흘러 목을 타고 떨어졌다를 보고 이게 넌데 이게 그래서 이게 궁금했어. 이 둘은 예전에 무슨 사이였을까? 그리고 이 여자는 결혼할 남자가 생겨서 결혼을 약속을 했겠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남자를 찾아온 거야. 찾아와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이는 뭐야를 물어보러 온 것 같진 않고 너는 진짜 어떤 사람이야?가 궁금해서 온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완벽한 답을 얻기에는 무서우니까 그걸 내려놓고 그냥 마음이 아픈 뭐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희망인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공고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뭔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음. 마지막으로 전에 만났던 남자, 뭐 어떤 관계는지 모르겠지만 들고 찾아가서 우리가 뭐였지 하고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 그리고 것 같아서. 이때쯤에는 네. 메리지 블루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777 못하게 입가로 음료가 한 방울 흘러 목을 타고 떨어졌다 해서 에이 음료가 아니고 눈물이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재님은 저는 이 마지막에 여자 여자 쭉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질문을 찾는 과정이었다면 마지막 카드는 결론이 될 거야. 이후로 남자에 대한 어떤 묘사나 지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후에 남자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아 그러네 남자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거라면 네. 너무 궁금했고 어땠을 것 같아요 제재님?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진짜 이 사람들이 전에 어떤 교감을 나눴던 사이라면 충분히 앞에 어떤 일련의 대사들로만으로도 충분히 알 것 같은. 그래서 한번 나도 오랜만에 뭐 약간 게임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식으로 점을 봐주고 그런 과정들이 그런 게 아닐까. 저는 둘이 사랑했던 사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음. 그렇진 않았을 것 같고 여자아이는 남자를 좋아했겠지. 근데 남자아이도 그걸 알고 있었겠지. 하지만 이 남자아이는 햇빛과 바람만 필요한 사람이라서 지우 선배여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어중간한 관계를 하다가 갔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역시 뭐 대학교 때 리즈 시절 붙던 분이 말씀하셔서 되게 설득력이. 되게 뭔가 그럴싸한데.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자취가 네.
어디서? 아, 그러니까 저는 오늘 딱 보니까 셋 다 자취랑 이게 대체 무슨? 네. 들어보기 전까지 모른다는 그. 네. 그렇죠. 저는 자취를 찾아보고 제재의 의도가 흔적이 아니고 혼자 밥 지어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취하다. 예. 근데 지도 그렇게 안 써왔죠. 이중적인 의미로. 예. 네, 그래서 그걸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근데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어느 순간 문득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근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상징적인 의미로.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밥을 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지. 네. 혼자 다 모든 게 충족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여자는 행복할까 불행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넘어가는구나. 신기하네. 그랬습니다. 맥락이 되게 확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모호하진 않아요. 다. 모호 제재가 있으니까. 그럼요. 모호는 제 담당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쪽이 담당이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냥 쭉 읽어서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읽고 이제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나눠보고 싶었던 얘기가 네. 카드점, 타로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만약에 타로점이 아니라 뭐 어떤 사주라든지 뭘 보셨다면 그런 걸 보통 믿으시는 편인지. 저는 태어나서 한 번 제대로 봤는데 사주? 사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랑 가서 예. 아버지랑 고모님이랑 이렇게 다 같이 가서 한번 예. 봤어요. 예. 그 되게 용하다고 고모가 저를 데려가서 그때 첫 직장 그만두고 백수일 때 그때 갔는데 그때 저에 대한 사주가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아서 역시 그때 지금보다 어릴 때니까 30 넘어가서 30대 초반부터 잘 되기 시작해서 계속 잘 돼서 끝까지 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다른 사주도 안 보고 그냥 그것만 믿고. 좋네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잘 되겠지가 아니라 그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말이 이상한데 그것만 믿고 가는 거야? 그냥 좋은 얘기니까 그냥 좋은 얘기 들은 걸로 더 이상 사주는 안 본다. 저는 사실 그런 걸 많이 믿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저에게 어떤 걸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분이 유통업 쪽을 아마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컨텐츠 유통업을 하는 걸로 그러시죠. 이렇게 하고 저보고 이름도 바꾸라 그랬어요. 뭘로요? 이름 5개인가를 주셨는데 지금 잘 기억도 안 나네요. 그래서 이름 바꾸라 그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름 곰곰으로 바꾸셨잖아요. 샤샤님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생각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사실 약간은 두려워요. 그 어떤 예언이 나오든 간에 그 말에 내가 매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 잔상 같은 게 자꾸 남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예언의 자기 실현성이라고 네, 그런 거 자충족적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경향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매이고 싶지 않아서 저는 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샤샤님께서 되게 손금 보거나 타로 좀 봐주는 거 되게 잘하실 것 같거든요. 얼굴에 사자 느낌이 있어. 되게 설득력 있게 그냥 이슈입니까? 막 홀릴 것 같은. 네, 그래가지고. 제재님은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께서 어디 용하다는 데서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공공 얘기 듣고 빵 터질 뻔한 게 다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제가 30 넘어서 그 돈방석 깔고 태어났다 그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30 넘어서부터 이제 풀린다고. 되게 마음에 갈등이 일어요. 제재를 축하해줘야 되나 같이 망했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다 뻥이거나 아니면은 진짜거나. 네, 아무튼 그렇네요. 오늘 참 자취로 네. 별의별 자취를 저희가 남기고 가는데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벌써 많이 이렇게 달려왔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 29회 자취로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공검님? 네, 샤샤님.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제 글로 끝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은하영웅전설로 끝났으면 아. 은하로 갈 뻔했어요. 네, 그래서 재밌고 좋았습니다. 네. 네. 주제는요? 아, 네, 저는 그 매번 어떤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어떤 패기 있게 저 글 썼다. 월요일에 나누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한 번 있었나요? 아무튼 근데 그 글이 뭔지 생각은 안 나는데 오늘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충격적인 예, 아무튼 그래서 예, 아주 멘탈이 잠깐만. 그게 3장짜리 글이었잖아요. 아, 벙커 들어가는 그렇구나. 아, 그 좋았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아, 지금 갑자기 멘탈이 나가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기복을 좀 줄이는데 앞으로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곰님은 저는 곰곰이고요. 저도 이번 글을 쓰면서 좀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힘들 거면 이렇게 안 쓰면 됐을 텐데 그냥 요 주간은 약간 계속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니 뭐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았다기보다는 아니모 좋았습니다. 아, 네. 아니모가 앞에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평소와 약간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우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저희가 이야기한 거는 테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쯤 오니까 29회잖아요. 근데 네.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점점 사실 줄어들고 있어서 왜냐면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면 재밌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은 아쉬운 소리도 가감없이 해주셔야 저는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3회까지 듣다가 29회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얘네 아직도 해 뭐 이런 거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네, 팟빵 그럼요. 게시판 댓글이나 뭐 카카오톡 이 책을 추가하셔서 보내주셔도 좋고 인스타그램으로 댓글 아니야, 달아주셔서 인스타는 안 돼요. 인스타는 죽었어요. 네, 인스타에 이제 아웃스타가 됐고 자 그럼 저희는 29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고요. 네. 저희는 30회 네. 이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말미에 다음 소재. 다음 소재는 네. 왜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네. 다음 소재 우리 소재와 책이 같이 가니까 그 다음 책의 제목이 다음 소재예요. 그 책 이름이 시옷 리을입니다. 아 그냥 초성으로만 네, 이루어진. 초성으로만 된 시옷과 리을인데 책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옷 리을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렵다. 물론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주제가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다들 자기 마음대로 써오고 나중에 주제랑 엮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먹는 거는 뭐 저희가 세계 선수권 나가도 될 정도니까. 네. 그럼 저희는 30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9회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Behind Story.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놀이기구를 타다가 불이 켜지고 멈춰버린 놀이기구에서 내리는 젊고 혈기왕성한 남자와 문장이 왜 이렇게 길어? 남자와 정말 단문 몰라요? 단문? 저는 이 호흡이 생명인데 정말 호흡하다가 숨 넘어가겠네. 어떻게 읽어도 너무 길어서. 이게 반장짜리인데 문장이 하나인 것 같은 기분이야. 제가 이런 문장 너무 좋아해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반장이니까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놀이기구를 타다가 불이 켜지고 멈춰버린 놀이기구에서 내리는 젊고 혈기 아 자꾸 여기서 터져. 왜 터지면 아, 안 돼. 죄송합니다. 자꾸 터져서. 터지면 안 돼.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놀이기구를 타다가 불이 켜지고 멈춰버린 놀이기구에서 내리는 젊고 혈기왕성한 남자와 이 자식아. 나 요번에 되게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만 제가 발가락이 딱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발가락에 힘을 빡 주고 그게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데 그게 느껴져가지고 아 그래 좀 약간 애매하게 아슬아슬한 게 있었는데 되게 엄청 집중하고 계시구나 갑자기 느껴져가지고 죄송해요. 나 지금 발가락 지금 이렇게 딱 완전히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굽혀가지고 힘주고 있었는데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장? 아니 그냥 잠깐 나가 있을래요? 진짜 그러자. 이거 아니야 금방 아니야 읽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제재만 나가 있으면 돼요. 저 진짜 나갈 수 있어. 진짜? 네, 나도 터질 것 같은. 제가 그럼 다 읽고 부르겠습니다.